네,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3월이 되면서부터 저희 도전 템베거가 더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3월부터는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가 생기게 되는데 장 마감 시간이 8시까지죠. 예, 저희 방송이 기존에는 8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30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참고해서 이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내용들 그리고 마감 후에 정리하는 것까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코너들도 꽤 여럿 있는데 새로운 인물들도 등장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아주 깜짝 게스트도 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얘기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철순, 김민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멋진 활약 덕분에 저희 도전 템베거가 30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아직은 수익률이 4위여가지고 기여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예. 오늘부터도 이제 추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또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좋은 정보들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정규 시장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또 저희가 같이 다른 매니저분들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뭐 사용하시는 MTS나 HTS를 보면 곧 업데이트가 된다 이런 공지들 나가고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서명을 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도전 템베거가 잘 정리해갖고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두 분이 또 각 분기마다 1등을 하셨으니까 공이 또 많거든요. 네. 30분 늘어나게 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개국공신이라고 좀 자칭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피디님은 인정을 안 해주시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또 제가 이제 다음 분기에서 4등을 했는데 예. 3등, 4등이 있기 때문에 1등, 2등이 있는 거고 이제 저희가 다 이제 모든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인사이트들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끝까지 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해당 분기 1등을 하면 다음 분기에서 4등으로 밀려난다는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의 활약, 맹활약 앞으로도 30분 더 늘어나더라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뉴스 기사를 통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트럼프가 구리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뭐 다른 거 다 했는데 구리만 빠지겠느냐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중국이 타깃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 이제 25일 날 이제 트럼프가 구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을 했다 보니까 바로 이제 구리 가격이 좀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미국 내에서.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좀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약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뚜껑을 열었는데 큰 흐름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또 큰 관련이 있는 게 사실 구리 관련돼서는 전선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전선주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일단 기존 계약상 판가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판가 연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매출을 더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기다 재고 같은 경우도 재고 자산이 재고 평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도 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선주가 그래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또는 강원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사실 강보합에서 끝났거든요. 그렇게 강한 흐름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무난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구나 이 정도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전선주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미국의 전력망 교체 수요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AI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주도 굉장히 많이 작년부터 급등이 나왔었고요. 전선주도 마찬가지였다가 지금 최근에 좀 쉬고 있는 타이밍인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전선주가 조금 구리 때문이라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더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슬슬 이제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나마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걸 보면은 대한전선과 강원전선이 그래도 실적이 괜찮거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2024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조정을 활용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구리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전선주가 다시 한 번씩은 튈 수도 있으니까요.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의 추가 수주 소식이 전해졌고요. 뭐 내일 신문에 실린다고는 하지만 이미 오늘 장 중에도 다 소식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꽤 큰 규모로 보이는데 네. 주가는 오히려 뒤로 후퇴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은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수주 이력이 너무 크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나올 거 멀티플에 대한 작용이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한 피크아웃이 아닌가 이런 시장에 대한 반응이 있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현대로템에 대한 수주 모멘텀 자체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으로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투자 경고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투자 경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일가 거래로 이제 매매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좀 장치들이 발동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이제 차익 매물들이 어느 정도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고 좀 가격이 좀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투자 주의 그리고 이제 해제 여기에 대한 관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좋은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이상 이제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수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여기서 더 신고가 영역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투자 경고 그리고 투자 주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가격 조정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점에서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이 나타났을 때 이때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격 조정 때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 신규 진입에 대한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여신에서 나온 얘기는 다 살펴봤는데 조금 전에 좀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대명손호그룹이 티웨이 항공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전해졌었는데 실제로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호 인터내셔널이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는데 원래 이제 티웨이 항공의 기존 최대 주주가 예림당이잖아요. 네. 예림당이 가지고 있던 티웨이 홀딩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품게 됐습니다. 이전에 한번 뭐 지분 싸움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금방 좀 사그라들었고 결국 되게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인수가 맞춰지는 그림이거든요. 네. 뭐 앞으로 양사의 좀 주가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망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예림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제 넘기면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싸움이 이제 끝나가는 예.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림당 같은 경우는 오늘 19%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1.4% 정도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림당이 일단 주식을 전량 넘기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주식 수와 그다음에 매각 금액을 봤을 때는 사실상 좀 나쁘지 않은 가격에 매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림당은 그래도 일단은 예림당이 가져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을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게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이제 사실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급등락이 워낙 좀 컸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티웨이 홀딩스, 이제 손호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항공사 지분을 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업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그렇게 업황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해외 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도 많고 아웃바운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제 이익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가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저가 지지선을 만들고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티웨이 항공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바닥 보면서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티웨이 홀딩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지분 싸움이
뭐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워낙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봤다 보니까 이 부분도 티웨이 홀딩스 관련 지분 인수 부분도 한 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었고 최근에는 또 동진 세미캠 관련해서도 이 창업주가 사망했다라는 소식 이후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일단 뭐 티웨이 홀딩스는 지분 인수가 이렇게 완료가 되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보까지 한번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는 오늘 장을 지켜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투자자의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는 3일 만에 반등했네. 이제 시장 좀 안정되려나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키우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좀 아쉬운 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참 많습니다.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 미국의 PC 물가지수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안정세 이을 수 있을지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바닥에 아직 멀었다더니 2차 전지 잘만 가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올라주셨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보내고 있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과 현대차의 로봇 배터리 동맹 소식 전고체 관련주들을 또 끌어올렸는데요.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구리까지 관세를 붙여 여름 되면 관세 안 붙이는 게 없겠네 진짜. 저희 내일장 여신에서도 살펴봤었던 구리 관세에 대한 내용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물협정 진짜 해? 젤렌스키가 미국에 간에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28일이면은 양국의 대통령들 만나게 될 텐데요. 만약 28일에 서명이 될 경우에는 종전도 더 빨라질 걸로 기대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떤 종목 주목해 봐야 되는지 종목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실리콘2에 대한 실적 아쉬운 모습도 있었으니까요. 화장품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지수가 잘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나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두 분께서 가장 주목했던 실적을 좀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철순 매니저님은 오늘 뭐 발표된 실적들 혹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실적들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오늘 사실 가장 이슈가 됐었던 거는 올랐던 종목도 있겠지만 빠진 종목이잖아요. 실리콘2가 사실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실적이 많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인 상태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9%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콘2가 좀 안 좋게 나왔던 이유를 보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시장 기대를 많이 했던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좀 기대치보다 덜 나왔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주도까지도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번이 다른 종목들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리콘2는 미국 시장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했다 보니까 사실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많이 무너졌지만 다른 화장품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 주 중에도 미국 시장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어떤 기대감이 없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실리콘2가 급락이 나오면서 동반 밀렸다면 오히려 최근에 사지 못했었던 분들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VT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한다면 VT는 사실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이제 뭐 100억 원을 이제 찍을까 말까 이 기대감만 있지 아직은 실적은 거의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라든지 국내 이렇게 3세 군데 나라에서 거의 전반적인 실적이 다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지금 VT가 실적이 덜 나온다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왜냐면 이제 한알령도 이제 해제가 되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에 미국 시장 사업이 조금 덜 들릴 것 같은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잠시 좀 피하시고 다른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캐시가가 확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에 동반 하락했을 때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는 조금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한번 내일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 김민성 매니저가 주목한 실적 발표 기업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좀 굉장히 핫했던 종목 카페24가 또 오늘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는데 예. 여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수치가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약 2000%가량 성장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비용 효율화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좀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오버슈팅이 나올 줄은 저도 예상치 못했고 예. 이 정도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 수치를 보여줄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이제는 신고가 영역으로 달려가고 여기서 포모 현상이라든지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유자의 영역인 건 분명하지만 급하게 매도할 필요도 없고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이끌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영역으로 기대 상승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로 이제 새롭게 50일 신고가 기록을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전히 상승을 좀 같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약간의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감사보고서 시즌이 이어진 만큼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쪽에 대한 좀 안전한 자산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카페24는 엄청난 성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멀티 프리미엄을 우리가 어디까지 계산을 할지 여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10년치가 될지 20년치가 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급하게 우리가 세론에 걱정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그만큼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홀딩에 대한 영역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 밖에도 셀트리온 어제 소식 전해진 후로 오늘 또 강세를 보였고요. 풀무원도 급등 지속이 되고 있죠.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하지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실적이 좋다 그래서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을 신규 진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또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좀 실적 시즌과 관련한 질문들 드려봤고요. 이제는 두 분이 가지고 온 토픽 종목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두 분의 토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TSE가 나왔고 TLB가 나왔습니다. 앞글자는 똑같은데 성격은 다르죠. 자, TSE부터 골라오신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TSE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램이나 낸드를 이제 검사하는 프로브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소켓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OLED 쪽으로는 신규 장비도 다시 한번 장비를 개발하면서 신규 사업들도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건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 일단 이 회사 자체가 이제 프로브 카드를 보통 만들고 있는데 이제 디램용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요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낸드용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4분기까지는 이제 4분기가 지금 지나고 있는 1분기까지는 디램용 프로브 카드가 조금 실적을 견인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는 여기다가 플러스 낸드용 프로브 카드 매출이 더 더해지면서 실적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브 카드가 매출이 확대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마진율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실적 부분입니다. 지금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사실 2023년도까지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영업 손실이 24억 원 정도 나왔었고요. 단기 순손실도 21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 2024년도에는 전혀 다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은 399억 원이었고요. 단기 순이익은 450원까지 끌어올리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실적이 잘 나왔을 때까지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작년에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최고 실적까지도 아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대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4%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5년도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지금 PER이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카드라든지 프로브 소켓 같은 경우,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순이어도 최근에 좀 반등은 나왔어도 충분히 매수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로브카드 기대감이 있는 TSE 만나봤고요. 다음은 TLB. 최근에 뭐 CXL 관련해서 주목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지금 PCB에 대한 모멘텀 좀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일찌감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체크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날 때를 조금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심택이 갑작스럽게 또 강한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벌써부터 생각보다 빠르게 PCB에 대한 좀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T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커플링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CLX 메모리 PCB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TLB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모두 CXL에 대한 좀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양상이 집중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TLB에 대한 PCB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 측면에서도 좀 더 강한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구간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이제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가격 조정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주는 라인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라인을 깨지 않고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돌파하고 소화한 다음에 위로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정이 약간은 이어졌지만 오히려 좀 건강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의 선정 이유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TSE 종목 토론방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연말 급락 전까지 돌아오고 있죠. 좋은 회사는 시간을 해결해줍니다. 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가가 56,000원대였는데 이후 12월에는 3만 원대까지 크게 하락을 보였죠. 그 이후에는 꾸준히 우상향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가 46,600원에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400% 가까이 늘었다는데 좀 더 올라줘야지라는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400% 넘게 오르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나온 만큼 주가도 더 상승해 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부분 짚어보도록 할게요. 호실적보다 2025년에 주목이란 리포트도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성장 기대감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까지 나와 있고요.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함께 읽어볼게요. 기관은 빠지는데 외인은 들어오고 누굴 믿어야 될까 점점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던 중에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기관은 여전히 가파른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수급에 대한 행방, 이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 그런가 오늘은 눈치만 보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TSE는 현재 HBM용 프로브카드를 생산하고 있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는 잠잠한 모습인데요. 과연 내일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함께 읽어보시죠. 종가는 5만 원 안짝부터 지난주 최고가는 5만 원 위로 솟구쳤는데 종가는 항상 4만 원대임 크크. 이 쌓여있는 매물들은 엄두도 못 내겠네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가 계속 5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매물대까지는 소화하기 어렵겠다라는 기술적 분석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TLB 종목 토론방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단기 과열 딱지 떼고 나면 금방 3치까지 돌아갈 것 같은데 올라와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해제되는 이 시거래 이후에는 더 큰 추가 상승이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고요. CXL과 소캠까지 재료는 충분, 결국 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죠. 이 두 기업에 단독으로 모듈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소캠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함께 읽어보시죠. 베트남 공장 매출 반영되기 시작하니 실적도 잘 나왔네. 어제 외인이 사길래 좀 달라지나 했더니 바로 팔아버리냐 점점점. 수출 비중이 커서 환율 수혜도 좀 받을 듯 크크이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94%가 이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환율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의견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야지. 주봉 장기 이평선 위로 날아갈 정도 너무 급등했는데 안전하게 가려면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고 살짝 조정받은 후에는 반등 나오기 시작할 때 들어가면 매물은 금방 소화할 듯이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 잠시 조정받은 후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술적 부분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 우리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이고요. 그에 앞서서 TSE와 TLB를 가지고 와서 투자자들도 그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가지고 오신 선정하신 이유가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조금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저가에 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제 관심이 있고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도 이제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고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400% 올랐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줬던 회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최저점을 찍었었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또 오늘 또 시간외에서 조금은 그래도 상승해서 끝났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켓이나 테스트 검사 장비 보통 피어 그룹이 27배, 28배 이 정도에서 PR이 움직이는데 이 회사는 10배 초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평가입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를 담기 참 좋은 종목이고 올해 실적은 역대 최대치 또는 과거 최고치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권에 있는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거는 역시나 매물 저항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64,000원대로 1차 목표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2,000원으로 60일선 부근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투자자 의견에서는 5만 원 좀부터 뜰어라. 그리고 5만 4천 원부터 쌓여 있는 매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1차 목표가가 6만 4천 원이네요. 예, 6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 42,000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TLB로 넘어가서요. 역시 뭐 TLB에도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 별개로도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X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랑 GPU에 대한 모멘텀으로 HBM에 대한 모멘텀에 별개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갈 때는 오히려 TLB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랑 무관하게 지금 업종 자체가 레거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와 PCB에 대한 모멘텀 쪽으로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캠이라든지 CLX 모두 지금 DDR5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꼭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냥 업황 자체 그리고 TLB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한 단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더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혹은 만약에 또 갭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또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가격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을 보시면 여전히 갈 길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잘 잡으면서 대응이 필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던 매물대가 23,500원대에 좀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 26,000원대까지는 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18,500원대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추세가 좀 더 강하게 밀릴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 라인은 좀 손절가 라인을 잘 잡고 나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8,500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